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원에서 보성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입니다. 네, 이번 저희 열매국어에서 2025년 보성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국어 수업을 개강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보성고 1학년 국어는 어떤 국어 시험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보성고 1학년 국어 수업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성고 1학년 국어 등급컷입니다. 이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는 아무래도 9등급제였는데 이거를 올해 2025년 5등급제로 환산한 점수와 학생 비율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성고 국어 시험이 밑에 보시면 객관식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30문제 가까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수 자체는 되게 많은 문제 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배점 자체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2점에서 3점 정도 되고 무엇보다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한 문제에 여러 문제가 있는 소문제가 여러 개 딸려 있는 문제로 부분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가까이는 틀려도 어느 정도 1등급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생 수로 본다면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40명대였었는데 작년이죠. 2024년에는 295명으로 좀 학생 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 수에 맞춰서 보신다면 1등급 10%의 학생들은 28명이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98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린 게 보성고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여기 강동구 강동구 학교에 비하면 조금 이제 어려운 학교로 볼 수 있고 이제 송파구에서도 나름 이제 학교에서도 남자 고등학교 중에 좀 실력이 있는 학교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표준 편차를 좀 봐주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보성고가 좀 25점, 그러니까 20점대 중후반이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점에서 18점으로 좀 표준 편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정말 못하는 게 바로 보성고였다면 이제 점차 그 수준이 올라가서 정말 모든 학생들이 거의 200명,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전체가 좀 다 수준이 높은 그래서 국어 자체의 수준이 좀 높은 게 바로 보성고 1학년 국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하나 미리 더 말씀드리고 가자면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거의 8문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중학교와 큰 차이점으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서술형 문제가 많지 않았고 서술형 문제가 거의 없는 학교도 있었는데 보성고 1학년 올라오자마자 보는 첫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와 대비해서 너무 어려운 거를 크게 겪는 게 바로 이 서술형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보성고 1학년 국어에서 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서술형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보성고 1학년 국어 출제 경향입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문학, 문법, 화법, 작문, 독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매체도 공통국어에 새로 돌아갔으니까 매체 파트도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학교에 비해 보성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학교는 문학과 문법 아니면 문학과 화법만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어의 전 과목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과목에서 좀 출제가 되어서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되는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독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학교 별도 프린트로 주십니다. 근데 이 프린트가 대부분 좀 EBS 교재나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이죠. 혹은 수능 완성 같은 이제 고3 학생들 교재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 범위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시험 특징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첫 번째로 어려움 겪는 게 서술형이라면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시간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성고에서는 타임어택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50분 안에 최대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푼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꼼꼼하게 다 서술하고 그다음에 실수가 없이 마킹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중학교에서 올라오자마자 시험 보는 게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좀 주의하셔서 보성고는 단순히 시험 범위만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실전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은 좀 작품 감상 능력을 요구하는 기본 개념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기본 개념을 단순히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작품은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작품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외부 작품 문제를 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 외부 작품이 만약에 보기 선지로 나온다면 그냥 단순히 시험 범위에 있는 A 작품과 보기에 있는 외부 지문 작품 B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문제여서 이 경우에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 세부적인 감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 전체적인 문학에 대한 개념이 꼼꼼하게 필요한 게 바로 보기에 있는 외부 작품이고, 반면에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선지로 나오는 경우인데 선지 1번부터 5번 선지가 다 외부 선지로 나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있는 거는 한 작품이고 선지에 있는 건 5작품이기 때문에 선지 있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지에 있는 5작품에서는 그냥 특정한 표현 방식과 혹은 특정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어조를 찾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항수 그 선지 자체는 좀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찾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로 나올 경우는 좀 난이도가 쉬워지는데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작품이 보기로 나와서 좀 작품 전체 간의 비교와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학생들에게 문학 감상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게 바로 문학이고요. 그래서 문학에서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게 보성고 1학년 국어의 특징이고, 두 번째 가장 큰 특징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 단순히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심화 개념, 그러니까 즉 지엽적인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 무엇보다 지엽적인 문법 개념 플러스로 이 시험 범위 자체가 좀 많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기본 개념만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개념의 예외 조항들, 그래서 심화 개념이나 지엽적인 개념, 세부적인 개념을 꼼꼼하게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 기초 개념을 많이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기초 개념이라는 걸 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의문의 변동에서 단순히 의문과 의문의 변동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나오는 품사 파트에서 나오는 명사, 대명사 혹은 용언에서 나오는 어감과 어미, 그다음에 단어와 형태소 파트에서 나오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등 어감과 어미, 형태소, 품사 등과 같은 게 바로 기초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기초 개념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꼼꼼하게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어감과 어미, 형태소 파트의 개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게 훨씬 학생들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라 볼 수 있고요. 문제 특징으로는 조건이 많은 주관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관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소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문제를 좀 잘 대비해야 되고, 그 소문제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부분 점수를 얻어야만 1등급 방어가 쉬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좀 더 디테일하게 국어 시험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통국어 교과서는 천재 김종철 공통국어 교과서입니다. 네, 아까 시험 비중에서는 시험 범위가 되게 많다 했었잖아요. 문학, 문법, 화법, 작문, 독서 등이 나오게 되는데 대신 문학에서의 좀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독서의 경우에는 별도 프린트로 시험 범위를 내주시는데 이 별도 프린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교재나 모의고사에서 나오고요. 이건 미리 다 주십니다. 이건 미리 다 학교에서 시험 전에 프린트로 주신 다음에 수업까지 나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성고 1학년 국어를 이제 1등급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수업에서 이 학교 프린트 수업을 꼼꼼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나 나온 거는 따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학교 프린트 역시 문법에서도 이 학교 프린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프린트를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는 게 바로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2학년까지 올라가 주시는데 보성고는 그렇지 않고 1학년 때 그 선생님들이 계속 꾸준히 1학년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더라도 아마 문제 출제 유형과 좀 스타일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의 특징이죠.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의 특징 역시 계속해서 이 기조를 따라갈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관식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문항수가 아까 되게 많다 했었고 여러 소문제가 있는데 대신 이렇게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만 있고 조금 꼼꼼하게 학습만 하고 꼼꼼하게 서술만 한다면 충분히 잘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객관식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가 보통 모두 고르시오에서 정답 두 개인 경우가 다른 학교에서도 종종 한두 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보성고에서는 이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좀 특징이 정답 두 개인 경우가 보통 모두 고르시오인데 보성고의 경우는 정답 세 개인 경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조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보성고가 남고다 보니까 남자 학생들이 여전히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덤벙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좀 실수로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보성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조금 더 주의하셔서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학습하고 그다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이고 그럼 이거에 맞춰서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보성고 1학년 국어 수업을 하고 있냐는 건데 첫 번째 보성고 국어 프로파일링 수업을 합니다. 프로파일링이 이제 완벽하게 분석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보성고에서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시험 범위 전체적인 개념을 좀 학습해야 되고 무엇보다 문법에서는 심화적인 개념, 지엽적인 개념까지가 시험 범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맞춰서 좀 개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복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성고에서만 또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들을 맞춰서 조금 더 학습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시기에 개념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은 정말 타임어택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시험 끝나고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라는 감상평이 많은 후기가 많을 정도로 보성고는 정말 이 타임어택 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꾸준히 실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열매국어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동안 개념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3주에서 4주 동안에는 보성고 1학년 실전 모의고사, 꼭풀 모의고사를 진행해가지고 학생들이 타임어택식의 문제로 또 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단순히 그냥 타임어택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보성고 1학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예상 문제 역시 뽑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리닉 수업은 단순히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더 와서 뭐 문제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하거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와서 미니 꼭풀, 그러니까 꼭풀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보성고 1학년이랑 똑같이
객관식 30문제, 서술형 8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토막 해가지고 객관식이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서술형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되는 문제들을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저한테도 확인을 받는 식의 미니 꼭풀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 이렇게 문제만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해설 수업을 할 텐데 정규 수업 때는 좀 학생들 대부분 같이 진행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1대1 수업에서 클리닉 수업에서는 1대1로 제가 해설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1대1로 맞춰서 학생 개개인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 별로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도에 맞춰서 개별 피드백과 개별 숙제를 내주는 식으로 학생들의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열매국어 보성고 1학년 국어 수업은 3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에 개강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4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별도로 평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에 1대1 개별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개별 클리닉 수업은 학생들과 저의 개별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학생들별로 스케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매국어에서 보성고 국어를 담당하는 사승훈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성고 1학년 국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열매국어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